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사의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동사를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볼 동사의 분류 방식은 굉장히 앞으로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분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라고 한다면 동사를 나누는 방법에는 일단 이 기준 방법에 따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에 따르면요, 동사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집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지는데요. 자, 여기서 자동사의 자자는요, 스스로 자자예요. 타동사의 타자는 남타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가 스스로 자자라는 것은 스스로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타동사라는 것은 남타자라고 했잖아요. 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 동사가 뭔가 어떤 녀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대체 어떤 방식이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냐? 자, 바로 뭐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지냐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목적어가 있냐 없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로 나눠지기도 하고 타동사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는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자, 자동사의 자자가 무슨 자자? 스스로 자자. 그럼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도 되고요. 타동사의 타자는 남타자라고 했으므로 남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것이고, 타동사라는 것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구분 기준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요 자동사와 타동사도 각각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각각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요. 그럼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구분 기준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동사라고 하는 것 앞에 뭐가 있을까요? 주어가 있을 것이고요. 동사가 있을 것이고요. 동사는 뭘로 나눠진다고요? 이 목적어가 있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를 보니까, 이건 뭐죠? 문장이 무슨 성분? 네, 그렇죠. 필수 성분이죠. 근데 나머지 문장의 필수 성분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습니다. 보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두 가지로 각각 나뉘는 그런 구분 기준은요, 바로 뭐의 유무라고요? 네, 그렇죠. 보어의 유무입니다. 보어는 뭐였죠? 어떤 녀석을 보어라고 해줍니까? 예, 보충해주는 말을 보어라고 해줍니다. 자, 보충해준다라는 것은 이 동사가 뭔가 보충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충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동사 뒤에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가 보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로 나눠집니다. 또 완전 타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나눠집니다. 자, 제가 지금 자동사, 타동사 쓰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 자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VI라고 축약하기도 하고요. 타동사를 VT라고 축약합니다. 그래서 완전 VI, 불완전 VI, 완전 VT, 불완전 VT로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충해준다라는 말이 보어인데, 그럼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완전하니까 보충해줄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예. 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불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아래 마찬가지 완전 타동사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없고요. 불완전 타동사는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의 분류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맨 위의 녀석을 한번 봅시다. 맨 위 녀석. 자, 자동사이자 완전한 녀석은 앞에 일단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겠고, 요거에 따르면요. 이 완전 자동사를 쓰는 그런 문장은 주어가 있어야 되겠고, 완전 자동사에 동사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동사니까. 목적어 필요 없고요. 그죠? 완전하니까 보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구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요. 주어 있어야 되고요. 불완전 자동사 동사 있어야 되고요. 불완전하니까 자동사니까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고요. 불완전하니까 보어 필요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래 거 볼게요. 자, 주어 당연히 동사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완전 타동사 동사 있어야 되고요. 타동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 있어야 되고, 완전하니까 뭐 보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어 필요 없습니다. 자, 불완전 타동사는요. 주어 동사 있어야 되고,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되고요. 불완전하니까 보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보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뭘 도출해냈습니까? 예, 문장의 1형식 맨 위에 거요. 그 다음에 2형식, 그 다음에 3형식, 마지막 문장의 5형식입니다. 뭐가 빠졌죠? 4형식이 빠졌죠? 4형식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보냐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4형식은 문장 구조가 참고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어쨌든 이 4형식 문장은요. 보어가 필요한 놈이에요? 안 필요한 놈이에요? 보어 없잖아요. 목적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상사로 분류합니다. 자, 이 각각의 형식을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일단은 이걸 왜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면 사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통사론 책이나 통사론 전공 서적이나 어떤 문법 전공 서적을 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사실 이제 일본 쪽에서 건너온 그런 문법인데 어쨌든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의 그런 형태,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학교 문법으로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전공 서적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영어가 문법을 거의 이제 이거를 지금 동사의 분류 기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을 기반으로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여러분이 어떤 용어가 들어간 문법 설명을 들을 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어쨌든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맨날 복잡하고 지겹고 이렇게 하여튼 신물 나는 넌더리 나는 녀석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도출된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동사라는 그런 놈을 분류하는 기준이 두 가지, 목적어의 유무, 보어의 유무, 이거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완전 불완전은 나눠진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형식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사는 영어에서 뭐 하죠? 가장 중요한 녀석입니다. 동사에 따라서 뒤에 형태가 달라져요. 동사에 따라서 뒤에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어떤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어떤 동사는 보어 필요로 하고 또 어떤 동사는 보어 필요하지 않고요. 어떤 동사는 목적어, 보어 둘 다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동사가 누구냐에 따라, 동사가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 동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동사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1형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1형식 주어 동사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없고요. 보어 있어요 없어요? 보어 없으니까. 자, 목적어 없으니까 무슨 동사? 자동차 타동사? 자동사고. 그죠? 보어 필요 없으니까 완전 불완전? 완전입니다. 그쵸? 오케이. 1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구나. 자, 그럼 예문을 봅시다. 첫 번째, I went to school yesterday. 나 어제 어디에 갔다? 학교에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to school 사실 무슨 구? 아까 우리 말했죠. 요거 to 뭐예요? 어떤 품사?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school 명사. 전치사구, 그쵸? 전치사구. 명사 꾸미는 거 아니고 문장에서 무슨 역할? 부사 역할, 그죠?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죠. 문장이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다 부사잖아요. 부사는 문장이 필수 성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가르치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런 경우가 문장의 필수 성분인 부사가 문장의 필수 성분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 일단 형식을 따질 때는 부사라는 녀석이 문장의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해요. 잠깐 요거는 짚고 좀 양해하고 갑시다. 두 번째, he shouted out. 그는 뭐 했다? 소리쳤다. out 뭐예요, 여러분? 밖으로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부사죠.
shout라는 그런 모습을 좀 더 어떤 추가적인 의미, 소리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내뱉는 그런 이미지를 더해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거 이 형식이잖아요. 세 번째, you can come to the party tomorrow. 너는 뭐 어디 올 수 있어? 파티에 올 수 있어. 전치사고, 시간의 부사고. 그렇죠? 주어 동사고요. There is a bird on the branch. 자,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나뭇가지에 새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래 거 There are 3 bottles of water in the refrigerator. 자, 뭐가 있습니까? 3병의 물이 있죠. 그죠? 어디에요? 냉장고에. 자, 여기 마지막 두 개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There is a bird on the branch. 그 다음에 there are 3 bottles of water, blah bl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here is, there are 라고 합니다.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 봐야 되냐면요. is와 무슨 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비동사라고 합니다.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라고 해요. 자, 비동사 해석은 어떻게 되죠? 비동사 어떻게 해석할까요? I am a student. 무슨 말이에요? 나는 뭐다? 학생이다. 뭐뭐이다일 때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was at home. I was home. 나는 집에 뭐 했다? 있었다. 그죠?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뭐뭐가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뭐뭐가 있다.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뭐뭐이다. 그죠? 뭐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 몇 형식이라고 하냐면, 1형식 동사라고 해요. 이다는요? 이다는 몇 형식? 2형식이라고 합니다. 왜 2형식 뭐였죠, 여러분? 이따 2형식 뭐였죠? 뒤에 뭐가 있는 거? 보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다. 문장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뒤에 나는 뭐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뭐가 바로 뭐예요? 보어죠. 이 형식이에요. 자, 근데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1형식이고, 뭐뭐이다 할 때 2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형식을 막 굳이 따지는 것은 매우 엄청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비동사가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식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뭐뭐있다일 때, 뭐뭐있다일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녀석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예. There is, there are 라고 하는데요. 요거 무슨 뜻이에요? 뭐뭐가 어떻게 해석해요?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어떨 때 is이고 어떨 때 합니까? 여러분 이 두 개 차이점이 뭐죠? is는 주어가 뭐일 때요? 예, 그렇죠. 주어가 뭐일 때? 주어가 단수 명사일 때요. 됐죠? a는 주어가 뭐일 때? 복수 명사일 때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영어의 문장은 뭘 먼저 써요? 주어를 먼저 쓰는데 앞에 있는 녀석이 대어가 주어가 아니고 제가 뒤에 있는 이 녀석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대어는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요. 단순히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부사예요. 문장에서 굳이 필요 없는 부사예요. 그쵸? 그리고 의미가 없고요. 문법적인 기능, 필수적인 기능 해요? 안 해요? 문법적인 기능도 안 해요. 부사니까. 단순히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을 이끌어주는, 다시 말해 유도해주는 무슨 부사?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유도부사. 예. 대어가 유도부사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그냥 요거 뭐 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주세요. 어쨌든요. There is, there are 할 때 대어는 주어다 아니다? 주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문법적인 기능 안 해요. 어디가 주어다? is와 뒤에 있는 요 명사가 주어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에 따라서 is를 쓸지 a를 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ird 단수의 복수예요. 단수잖아요. 그래서 there is 쓰는 거고요. 3 bottles of water. 3 bottles of water.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쓰는 것이죠.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형식 동사. 자, 이형식 중요하죠. 이형식에 나오는 녀석 보니까 뒤에 보어가 나왔어요. 자, 동사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무슨 동사?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 보어 있네요. 완전 불완전? 불완전 자동사. 됐죠? 자, 이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동사는요. 아까 우리 봤었던 무슨 동사? 비동사 있었죠? 비동사가 이형식일 때 이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다른 동사도 많습니다. 우리 이 비형식 동사 잠깐 공부합시다. 이형식 동사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감각 동사가 있더라.
감각동사가 있더라. 감각동사는 뭐냐면요. 뭐뭐하게 어떤 감각을 느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동사들 look 어떻게 해석되죠? 뭐뭐하게 보이다. 그 다음에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그 다음 뭐예요? feel 뭐뭐하게 느껴지다. 그 다음에 뭐뭐하게 뭐하다? smell 뭐뭐하게 냄새가 나다. L 두 개입니다. L 두 개. 예, smell. 그 다음에 뭐뭐하게 맛이 나다는 뭐죠? taste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말만 들어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 감각 동사 또 뭐라고 하냐면 몇 개의 감각이죠? 오감이죠. 오감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보다는 요 동사들이 보다 예, 이형식 동사다. 뒤에 뭘 가진다고요? 보어를 가집니다. 요거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 요런 단어가 있어요. 요런 뭐 이름이 있습니다. 상태 변화 동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상태 변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A 상태에서 B 상태가 되다.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뭐뭐가 되다, 뭐뭐로 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됩니다. 어떤 녀석이 있을까요? 예, become이라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이라는 녀석도 뒤에 보어를 가지면 뭐뭐가 되다라고 뜻을 뭐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me, run, grow, turn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come과 run, grow, turn 다 우리가 뭐뭐가 되다가 아니라 뭐로 알고 있어요? come, 오다, run, 달리다, grow 뭐예요? 자라다, turn, 돌다, 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요 녀석들이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뒤에 뭘 가진다면 보어를 가진다면 보통 형용사 보어를 많이 가집니다. 보어를 가진다면 그죠? 그럼 뭐뭐가 되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상태 변하는 게 있으면 상태 뭐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상태 그렇죠. 유지 동사도 있습니다. 야, 상태 변화 동사가 뭐뭐가 되다니까 상태 유지는 뭐예요?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되겠죠.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어떤 녀석이 있을까요? keep이 있고요. stay 또 뭐 있을까요? remain 이런 동사들이 상태 유지 동사입니다. 네 번째 자 뭐라고 하냐면 외관 동사 말이 좀 어렵네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요? 말은 해석하면 쉬워요. 바깥 외자의 보일 관점이다. 바깥으로 보이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뭐처럼 보이다. 됐죠? 뭐뭐처럼 보이다. 아까 우리 뭐뭐처럼 보이다 뭐가 있었죠? 보이다, 보다, 뭐예요? 시각이잖아요. 감각 동사의 look도 가능해요. 그쵸? look 근데 위에 분류가 됐기 때문에 괄호 칠게요. 그 다음에 seem 뭐뭐처럼 보이다.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형식 동사 여러 가지 더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네 가지 부류만 좀 말씀드렸어요. 이형식이라는 것은 뒤에 문장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다 보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보어는 뭐와 뭐 아니면 뭐로 쓰입니까? 명사 아니면 뭐 형용사예요. 보어는 무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학교 문법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문법에서 보어는 뭐 아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명사 아님 형용사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됐죠? 보어는 뭐라고요? 명사 아님 형용사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문을 좀 볼게요. 자, you look strange. 너는 보인다. 뭐하게 보인다? strange하게 보인다. strange가 무슨 뜻이죠? 이상한이라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여러분 제가 A 동그라미 하면 이거 형용사라는 말이에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뭘로 온 거예요? look의 보어로 왔죠. 이 strange는 누구의 상태를 보충해 줍니까? 예, you의 상태를 보충해 줍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strange는 무슨 격 보어라고 합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니까 주격 보어라고 하기도 해요. 이 형식 동사의 보어는 뭐라고요? 예, 이렇게 보어 단순히 C라고만 써도 되는데 주격 보어라고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뭐라고 해요? SC라고 쓰기도 합니다. Subjective Complement라고 하죠. 그래서 SC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It tasted really good. 자, 이것은 뭐한 맛이 난다? 굉장히 좋은 맛이 난다. 맛이 너무 맛있다라는 말이에요. Really good의 뭐가 보어입니까? good이 보어죠.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보어고요.
자, 세 번째, the situation went wrong. 자, 이 상황이 뭐하게 됐습니까? went, 뭐의 과거예요, 여러분? go의 과거예요. go, 우리가 알고 있는 go의 뜻은 뭡니까? 가다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wrong이라는 형용사보가 왔습니다. 이때는 뭐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뭐뭐가 되다,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become, get, come, run, grow, turn 말고도 go라는 동사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 뭐하게 됐다? 아, 안 좋아졌다. 상황이 좀 그르치게 됐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 she remained quiet when I asked the question. 자, 그녀는 어떤 상태로 유지했어요? 어떤 상태로 머물렀어요?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조용히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뭐 했을 때요?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요. 마지막, the company seemed bankrupt. 자, 이 회사가 seem 뭐라고요? 무슨 뜻? 뭐뭐처럼 보이다. 그렇죠? 뭐뭐처럼 보이다. 이 회사가 뭐 한 것처럼 보입니까? bankrupt. 무슨 뜻이냐면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파산한. 그렇죠? 재정불능의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회사가 파산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형용사잖아요. seem에 뭐로 왔습니까? 보러 왔지요. 그죠? bankrupt는 뭐로 보충해주는 말? the company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삼형식을 볼 건데요. 삼형식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볼 건 없지만 사형식과 좀 연결해서 봤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 삼형식, 사형식, 남은 오형식 다루기 전에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